안녕하세요. 그 유명한 책, 월가선책 한번 읽어봐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셨다면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무려 50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의 바이블이었던 이 책, 그 안에 담긴 핵심 지혜를 제가 오늘 아주 명쾌하고 또 실용적으로 싹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야, 시작부터 정말 강력한 인용구 아닌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로 꼽히는 아이작 뉴턴이잖아요. 그런 뉴턴조차도 도저히 모르겠다며 전 재산을 날리게 만든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여야 할 시장과 너무나 비이성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생각부터 해봐야 해요. 투자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가치를 판단할까요?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시장을 움직여온 거대한 두 개의 축인데 과연 그게 뭘까요? 여기 이 두 가지 이론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왼쪽은 견고한 토대 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이 자산의 진짜 가치, 내재 가치가 얼마일까 이걸 아주 꼼꼼하게 따지는 거죠. 마치 저울로 무게를 재듯이요.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이 바로 이 관점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공중류각 이론인데요. 이건 좀 달라요. 이게 진짜 얼마짜리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인기 투표처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충돌하는 곳, 거기가 바로 시장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위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예측 불가능한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요? 그들이 쓰는 무기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연 전문가들은 꾸준히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그 전문가 신화가 진짜인지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따져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쓰는 첫 번째 무기가 바로 기술적 분석, 흔히 말하는 차트 분석입니다. 과거의 주가 그래프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100미러만 보면서 앞으로 운전하겠다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이걸 아주 재밌게 보여주는 실험이 있어요. 저자인 멜키엘이 동전을 막 던져서 무작위로 차트를 하나 그렸거든요. 그리고 이걸 유명한 차트 분석가한테 보여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움직임에서도 우리 뇌는 어떻게든 패턴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례죠. 자, 두 번째 무기는 기본적 분석입니다. 이건 기업의 재무 상태나 성장 가능성 같은 걸 분석하는 거니까 훨씬 합리적으로 들리죠? 네,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한 기업의 5년, 10년 뒤 미래를 정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엄청난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팬데믹이나 전쟁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이런 변수들은 그 어떤 정교한 분석으로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 주식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그건 그냥 나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전문가들조차 시장을 이기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학계에서는 그 답을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든 그게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공개되는 그 순간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시장이 항상 옳다거나 합리적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시장을 이겨서 공짜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길바닥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나한테까지 차례가 올까요? 아니죠. 그 전에 이미 누군가 잽싸게 주워갔을 겁니다. 시장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봤는데요. 그럼 반대로 시장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고 아까 말했던 그 공중루각 이론이 광기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온 이 광기의 함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1600년대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뿌리 하나가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믿어지세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실체도 없는 인터넷 기업들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최근에는 밈 주식이나 암호화폐도 있었고요. 보세요. 시대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지만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거품이 터지기 직전에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다르다. 하지만 역사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걸 봤는데요. 이제는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사실 투자를 망치는 가장 큰 적은 월스트리트도 시장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뇌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 뇌는요, 수만 년 동안 생존에 최적화되도록 진화해왔지 투자 잘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잉 확신.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자주 사고 파는 거죠. 또 무리짓기 심리. 남들이 다 저기로 뛰어가니까 나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포모 때문에 거품 꼭대기에서 덥석 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게 손실 회피 편향인데요. 사람은 이익 볼 때의 기쁨보다 손해 볼 때의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낀대요. 그래서 손해난 주식은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못 팔고 조금이라도 이익난 주식은 더 떨어지기 전에 하면서 너무 빨리 팔아버리는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시장을 예측해서 이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내 마음, 내 본능을 믿자니 온갖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아니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이 제시하는 해답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버튼 매키엘이 제시하는 위대한 길은 바로 이 3가지 단계입니다. 2단계는 나는 그래도 직접 주식을 골라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길이고요. 3단계는 그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다 할 때의 조언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핵심은 바로 1단계 생각할 필요 없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같은 보통 투자자들이 부를 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1단계 전략이 왜 강력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1969년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30년이 지나서 똑똑한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평균적인 액티브 펀드에 넣은 돈은 약 17만 달러가 됐어요. 그런데 그냥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둔 돈은 무려 31만 달러가 됐습니다. 거의 2배 차이죠.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정답은 바로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의 힘을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싼 수수료는 그 마법을 무력화시키는 복리의 저주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게 남았어요. 매키엘은 어떤 주식을 고르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 자산 배분이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내 돈을 주식과 채권에 어떤 비율로 나눠 담을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황금 비율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나이입니다. 젊어서 투자할 시간이 많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서 공격적으로 가고 은퇴가 가까워져서 원금을 지켜야 할 때는 안전한 채권 비중을 늘려가는 것. 바로 이 생애주기 투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2의 아마존, 제2의 테슬라를 찾겠다는 허황된 꿈도 버리세요. 대신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 전체를 사세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 거대한 흐름에 그냥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시장이 폭락하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로 배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굳건히 버티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가 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